선배님 가보셨던 곳 중에 가장 끔찍했던 현장은 어디예요? 호주의 한니발 렉터라고 불린 식인살인귀가 있었지. 개설인 나이트라는 호주의 살인마가 살인을 저지른 현장이 말도 못하게 끔찍했어. 왜요? 온 사방은 피칠갑이 되어 있었는데 식탁에는 피해자의 시신으로 만든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는 냄비 속에서 끓고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시신을 무려 없이 토막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글쎄요. 바로 그 여자의 직업이 도축업자였기 때문이야.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현장이었어. 근데 선배님, 호주에서도 형사를 했었어요? 야,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고. 선배님, 옆집에 동거 커플이 사는데 밤마다 살벌하게 싸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를 죽이고 식인을 하려 한 호주의 한니발 렉터 개설인 나이트는 말이지, 남자친구가 정혼을 받아주지 않아서 못된 마음을 먹기 시작했거든. 너무 최악인데요? 남친을 자기 옆에 묶어둘 생각으로 남친이 회사 비품을 빼돌린 것처럼 조작해서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남친은 해고를 당했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빼돌렸다고 고발한 물건이 뭐였게? 해고를 당할 정도면 엄청 비싼 물건이었겠네요? 아니, 오래되어 사용할 수도 없는 응급키트였어. 회사에서도 선처하려 했지만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더군. 남자는 자신이 죽을 거란 걸 직감하고 이웃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 김영사, 선배님, 호주의 식인살인마 캐서린 나이트는 어떻게 범행 직후에 바로 잡은 거예요? 폭력행위로 개설인에겐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었는데 말을 들었겠냐고. 어느 날 남친에게 할 말이 있으니 꼭 집에 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친도 쎄한 느낌을 받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웃에게. 만일 내일 아침에 집 앞에 내 차가 세워져 있다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줘. 라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 차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구독을 해주신다면 비하인드도 얘기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그 여자는 남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날려버렸어. 김영사, 선배님, 사이코 살인마들은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호주의 식인살인마 캐서린 나이트도 그랬죠? 맞아. 그 여자는 남친 살인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기절시켰고 그 뒤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지.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들 사이에는 딸이 있었는데 남편의 가출에 화가 난 개설이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철로 한가운데에 던진 뒤 도끼를 훔쳐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한 거야. 그때 사회랑 영원히 격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축 처져 있어? 선배님, 하나 남아있던 동창놈이 결혼을 한다잖아요. 생긴 건 제가 훨씬 나은데 이제 저 하나 남았어요.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혼자 살던 남성들이 갑자기 사망한 후 한 여성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말이야. 이거 왠지 꽃뱀에 의한 사건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한 끝에 범인을 잡았어. 범인은 키지마 카나에란 여성이었는데 범인의 얼굴이 밝혀지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지. 왜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흔히 생각하는 꽃뱀과는 이미지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야. 키지마는 100kg이 넘는 거구였거든. 생각한 거랑 이미지가 정말 다르긴 하네요. 저도 살을 좀 찝어볼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조사나 정리해. 선배님, 요새는 데이팅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진짜 많대요. 선배님도 써보셨어요? 임마, 내가 그런 걸 할 일이 뭐가 있냐? 일본의 꽃뱀 살인마 키지마 카나에도 데이팅 앱으로 피해자들을 꼬셨었지. 어떻게요? 그 여자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보면 자기가 마치 굉장히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괜찮은 여자인 척 행동을 했거든. 정말 소름 끼치네요.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면서 호감이 생긴 상태니까 후에 만났을 때 미인이 아니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지. 선배님, 오늘은 그 해장국집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그 집이 딱인데 왜? 사실 양말에 구멍 났어요. 거긴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일본의 꽃뱀 살인마 키지마 카나에가 말야, 참 희한하게도 수감된 후 본인을 취재하던 잡지사 편집장과 결혼을 했는데 양말 때문에 남편을 공개에 비난한 적이 있었어. 네? 무슨 수감 중인 죄수가 그런 일을 해요? 남편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생각해서 실크 양말을 사다 줬는데 촉감이 실크가 아니더라는 거야. 만져보니까 딱 화학섬유 느낌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욕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어이가 없네요.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래요. 선배님, 이 앞에 있는 병원에서 조폭 두목놈 장례식이 있대서 출동 콜 떨어질 것 같아요.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을 때 85살에 사망한 어떤 여자의 공식적인 장례식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왜 장례식을 금지시켰어요? 그 여자는 이탈리아 4대 마피아 중 하나인 카모라의 첫 여성 두목이었거든. 마피아 두목이요? 시칠리아 마피아가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알지? 그런 행사 때문에 놈들이 모여들까봐 공식 장례식은 금지시킨 거야. 우리도 저 병원에서 열리는 장례식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이탈리아 나폴리 최초의 여자 마피아 두목 말해요. 어떻게 여자가 마피아 두목이 된 거예요? 그 여자는 원래 작은 인형이란 뜻의 푸페타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거든. 조직이 2인자쯤 되었던 시모네티란 남자의 눈에 띄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 영화 같은 진행이네요. 근데 두 사람은 80일 만에 헤어지게 돼. 왜요? 남편이 숙적에 손에 죽었거든.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고 홀몸도 아니고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매일 남편의 무덤에서 눈물로 지새우던 여자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뒤 남편의 원수에게 26발의 총을 쐈어.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말이야. 그래서 두목이 된 거군요. 그래봤자 살인자 놈들이야. 여자 두목에게 남자들의 청운이 쏟아졌었지. 김영사, 선배님, 임신 중에 남편의 원수를 죽인 마피아 여자 두목 마레스카는 살인 이후 어떻게 됐어요? 말도 마. 사건은 삽시간에 나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시민들은 그 여자한테 열광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언론에서는 죄 지은 프리마돈나라 부르기도 했고. 환장하겠네요. 임신 중이었던 여자는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 가족들에게 나를 먼 곳에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딸로 생각하세요. 이곳에서도 때론 웃고 노래 부르곤 하니까요. 라고 편지를 보냈고. 얼씨구.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교도소로 청혼해 편지가 쏟아졌는데 한 음악가는 그녀는 꽃 같은 소녀란 곡을 작곡해 보내기도 했어.